네, 감사합니다. 제가 키스트에 한 3년 좀 안 되게 일을 했었었는데 다시 와가지고 친정에 와서 발표하는 느낌이 좀 새롭네요. 오늘 연구 내용은, 발표 내용은 매니플레이터의 작업 및 모션 계획 기술,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멀티 로봇 연구를 주로 하고 있어서 그쪽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슬랙으로 발표할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럴 때는 이제 체크 표시가 빠르게 올라갔는데 아무도 체크를 이틀 동안 안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직접 코딩까지 다 했었던 연구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학생들이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은 사실 아직 뭐 다 퍼블리시 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다음 뭐 연구에 뭐 다음 뭐 이쯤에 발표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멀티 로봇 연구를 하고 있는데 멀티 로봇이라 그러면은 뭐 다양한 뭐 로봇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매니플레이션 연구도 하고 있고 내비게이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 로봇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안에 싱글 로봇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멀티 로봇 연구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이제 앞으로 스케일을 키워 나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행 조작 기술 연구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쪽은 좀 빼고 매니플레이션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온 영상들을 뭐 시간 관계상 다 깊이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쭉 한번 훑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위에 영상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 연구들, 이제 작업 계획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오브젝트 매니플레이션 연구들이고, 아래 영상들은 이제 멀티 암의 모션 플래닝 쪽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매니플레이터의 작업 및 모션 계획 연구를 하기 이전에 제가 여기 키스트 있는 동안 싱글 매니플레이터 작업 및 모션 계획 연구를 한동안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물체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안쪽에 있는 물체들을 좀 빠르게 꺼내올 수 있을까, 이렇게 오브젝트 리트리벌, 뭐 오브젝트 리어레인지먼트 이런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빠르게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또 실행할 수 있는 모션 계획을 세워서 실제 물체를 꺼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보행 조작 기술 연구에서 매니플레이션 연구를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좀 어색한 게, 제가 박사 마치고 포닥 끝날 때까지도 키스트 오기 전까지는 전혀 그 매니플레이터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와서 뭐 과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여차저차 연구를 하다가 학교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로 옮긴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해왔던 멀티 로봇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굳이 모바일 로봇으로만 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또 몇 년간 매니플레이션 연구를 했으니까 멀티 매니플레이터 연구도 좀 해보자. 그래서 그쪽 연구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그 오브젝트 리트리벌 문제, 요 한 대 로봇으로 안에 있는 물체를 좀 꺼내오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이거를 좀 다수의 로봇으로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대의 로봇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2대의 로봇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로봇이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로봇이 물체를 이렇게 치우는 동안, 피킹을 하는 동안 다른 로봇은 또 그 작업 공간, 겹치지 않는 공간에서 플레이싱을 하거나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일 때보다 좀 더 빠르게 작업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멀티 로봇에서 많이 쓰이는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는 게 make spa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 전체 작업을 모든 로봇이 끝마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 로봇을 쓰면 이 make span을 줄일 수 있는 이득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2대가 되면서 이제 앞에서 한 대일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로봇들 간에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해야 서로 간섭이 없을 거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좀 추가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수 로봇이, 여러 대 로봇이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물체를 어떤 순서로 치울지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로봇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태스크 어로케이션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모션 플래닝 해주는 이 전체 문제는 그 옵티멀하게 푸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NP 하드 문제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 내에 뭐 최적 솔루션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인터랙티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풀기보다는 좀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전체에서 봤을 때는 서브 옵티멀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자라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제가 포인터가 지금 잘 안 잡히는데 네, 왼쪽을 보시면은 실제 환경 물체들이 놓여 있는 서로 어레인지먼트가 되어 있는 컨피규레이션을 그래프로 모델링을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 모션 플래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은 레이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션 플래닝을 하기 위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그 모션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실행할 때 레이지하게 체크한다. 그래서 레이지 기법들이 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이제 트래버서빌리티 그래프라고 명명한 일종의 토폴로지컬 그래프,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를 실제로 반영한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벌텍스는 물체들의 위치를 반영을 하게 되고 벌텍스 사이에 엣지를 연결하는 거는 그 둘 사이를 로봇이 핸드가 이동할 때 충돌 없이 이동을 잘 할 수 있을까? 다른 물체들하고 충돌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면 엣지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실제 로봇이 움직일 때는 이 핸드만 고려할 게 아니고 로봇 팔도 다 고려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미리 다 체크를 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물체가 많아질수록 물체 개수의 제곱수만큼의 모션 플래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나중에 실행할 때 하자라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실제로 실행을 할 때 만약에 로봇이 모션 플래닝 전체를 했을 때 이동할 수 없는 구간이다. 그럼 그 엣지를 그냥 지우기만 해주면 됩니다. 지우고 다시 그 안에서 플래닝을 해주면 되는데 그 플래닝을 해주는 방법은 이 그래프상에서 그냥 다익스트라 같은 걸 이용해서 쇼티스트 패스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쇼티스트 패스를 찾은 이유는 우리가 물체 하나를 잡아서 픽앤플레이스를 하려면은 일단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해줘야 되고 그래스 플레이닝도 해줘야 되고 모션 플래닝 해주고 가서 잡고 돌아와서 또 어디 내려놓을지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다양하게 해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체를 치우자. 그래서 가장 적은 수의 물체를 치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쇼티스트 패스를 찾아서 그 패스상에 놓여있는 물체들을 이렇게 릴로케이션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물체를 어떤 로봇이 치울지, 어떤 물체들을 치워야지 저 끝에 있는 물체를 꺼내올 수 있을지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작업들을 로봇들에게 분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두 번째 들어가고 그렇게 분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서로 어떻게 하면 간섭 없이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액션을 시퀀싱 해주는 과정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태스크 컬로케이션 하는 부분은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로봇이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로봇이 놀고 있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로봇이 피킹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로봇은 뭔가 플레이싱을 하고 있으면 그럼 서로 동시에 패러럴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make span이라는 거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로봇들을 서로 계속 매번 스위칭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은 사이좋게 요즘 테두리는 이 로봇 색깔하고 컬러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빨간 로봇이 이걸 옮기고 파란 로봇이 이걸 옮기고 이렇게 서로 스위칭을 해주면 그냥 사이좋게 서로 끝에 있는 물체, 목표 물체를 잘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서로 스위칭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로봇이 리처빌리티 문제 때문에 접근 가능하지 못한 물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겟 물체는 빨간 로봇은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 로봇이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로봇들의 리처빌리티를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스위칭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서치 기반으로 풀게 됐습니다. 서치는 다양한 서치 기법들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저희가 uninformed search 기술 중에 하나인 유니폼 코스트 서치를 썼고요. 유니폼 코스트 서치는 이제 서치를 우리가 트리에서 서치를 진행할 때 다음 어느 노드를 탐색하러 갈까를 결정할 때 쓰이는 evaluation function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는 GON으로 써 있는데 현재까지의 코스트로만 구성하는 그런 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트는 저희는 뭘로 정의했냐? 지금까지 매번 스위칭을 할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스위칭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위칭을 못할 때마다 페널티를 주는, 그러니까 코스트가 유닛으로 1로 증가하는 그런 코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서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이밸류에이션 펑션이 뭐냐에 따라서 서치가 굉장히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솔루션의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그 도메인 디펜던트한 어떤 널리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희는 여기서 스위칭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스위칭을 못했을 때 페널티를 주고, 그게 이제 코스트가 돼서 스위칭을 못하면 못할수록 그쪽으로는 코스트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쪽으로 서치가 일어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스위칭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대신에 그 서치 트리에서 노드 익스펜션을 할 때는 그 리처빌리티를 항상 고려해서 이게 서로 교대가 가능한 것만 서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젠플인데, 그래서 요 서치 트리가 두 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왼쪽 로봇이 가장 적은 수의 물체를 씌워서 치우고 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오른쪽 로봇에 대해서 플랜을 세워줍니다. 둘 사이에 그 리처빌리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 액세서블한 물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오른쪽에 4개를 치우는 거고 왼쪽에 3개를 치우는 거면 왼쪽만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로봇들에게 나눠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게 접근 불가능한 물체들이 많아서 스위칭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이그젠플에서도 스위칭을 한 번도 못하고, 예를 들어 파란색 로봇이 다 치우는 것보다 그냥 4개를 치우더라도 서로 사이좋게 일을 나눠 갖는 것이 실제로 서치는 더 작업 메이크 스팬 훨씬 더 짧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주면서 패러럴하게 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젠플에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마킹해 놓은 게 결국에 스위칭이 매번 일어나는 그런 솔루션이고, 그래서 파란 로봇이 처음에 O1을 치우고 빨간 로봇이 그 다음 거, 파란 로봇이 이렇게 치우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심플한 이그젠플을 보여드렸지만, 물체가 뭐 20개, 30개 되더라도 이런 그 서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 로봇들에게 작업을 할당해주는 태스크 어로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로케이션 된 작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 사이에 그 선후 관계가 있잖아요. 프리시던스 컨스트레인트가 있기 때문에 두 로봇이 동시에 피킹을 하러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물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물체가 일단 하나를 앞에 걸 치워낸 다음에 그 다음 물체를 다른 로봇이 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 대가 피킹하는 동안 다른 로봇은 또 피킹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물체를 뒤쪽에 가져다 놓는 그런 플레이싱 작업을 하면은 간섭을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결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브젝트 리트리버를 해주게 되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그 간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 스탠바이 포즈로 돌아오는 액션도 추가가 됐는데, 만약에 이걸 정말 클로즈하게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은 멀티 매니플레이터, 좀 이따 조금 나오겠지만 멀티 매니플레이터 모션 플래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6자유도 로봇을 2개를 같이 모션 플래닝 하게 되면 이제 12자유도에서 컴플리케이션 스페이스에서 플래닝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뭐 괜찮긴 해요. 그래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 컴포짓 C 스페이스에서 모션 플래닝 해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서로 컨플릭트를,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패스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컨플릭트를 리졸루션 해주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건 보통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목표 자체가 그 빠르게 솔루션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탠바이를 하나 넣어서 서로 간섭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이제 뭐 2대만으로는 재미가 없어서 이제 더 많이 로봇을 늘려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늘리면은 로봇이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많은 로봇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해서 물체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태스크 플래닝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클래스의 물체가 있는 겁니다. 물체가 있고 그걸 분류를 수행하게 되는데 각 클래스별로 그 분류의 순서가 좀 중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류 환경에서 우리가 물체를 배송하거나 아니면 창고에 적재를 하거나 할 때 각각의 목적지로 보내기 위해서 분류를 하게 될 텐데 그 분류할 때 어떤 뭐 발송 순서 또는 적재 순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또는 뭐 제조 환경에서 뭐 각각 컨베이어로 조립할 어떤 부품들을 보내는데 그 조립하는 순서에 따라서 물건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순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거를 다수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이크 스팬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비슷하게 서치 기반인데 저는 이제 아까 발표하신 분들하고 좀 결이 다르다고 느끼실 텐데 저는 뭐 기계공학 쪽에 뭐 제어나 뭐 메커니즘 설계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고요. 물론 제어 학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은 있겠지만은 그쪽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전공을 해서 이렇게 알고리즘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서치 알고리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서치 알고리즘을 이용했는데 여기서도 앞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컴퓨테이셔널리 인터랙터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두 가지 프로블럼으로 나누어서 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순서를 지키면서 분류를 하는데 필요한 그 작업 순서를 로봇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푸는 매니플레이션 문제를 첫 번째로 풀고 거기서 나온 거를 또 아까처럼 로봇들에게 태스크 로케이션 분배해주는 그런 또 두 번째 문제를 연속적으로 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픽 앤 플레이스 하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빠르게 물건들을 잡고 이제 목적지까지 분류를 할 수 있는 순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랜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뭐 그러면은 만약 그 순서대로 그냥 놓여진 순서대로 여기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쭉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다음 차례에 옮길 물체들이 또 다른 물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경우, 둘러싸여져 있는 경우면 그 물체들을 바로 또 액세서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또 물건들을 다 옆으로 리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그 순서에 맞게 물체들을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알고리즘을 서치 기반으로 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매니플레이션 플래닝, 이번에는 그 베스트 퍼스트 서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디 서치라고도 부르는 그 인폼드 서치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치를 진행하는 그 이벨리에이션 펑션이 휴리스틱 펑션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패스코스트 플러스 휴리스틱 펑션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 스타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휴리스틱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리디 서치, 뭐 베스트 퍼스트 서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휴리스틱을 어떤 걸 썼냐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픽앤플레이스 하는 물체들을 좀 수를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으로 필요한 픽앤플레이스의 횟수를 추정해서 에스티메이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현재 분류되지 않고 여기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물체들의 개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주변에 우리가 지금 옮겨야 될 물체들이 다른 나중에 옮겨야 될 물체들로 가려져 있으면, 둘러싸여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픽앤플레이스를 좀 더 해야 되잖아요. 밖으로 치워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은 현재 있는 물체들의 수보다 물체의 수로 그 픽앤플레이스의 횟수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일어날 픽앤플레이스 횟수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물체가 남아있으면 최소한 10번의 픽앤플레이스는 해야 된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휴리스틱 펑션을 이용했고, 근데 이거의 장점은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어드미서블 휴리스틱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 스타에서도 그 휴리스틱 펑션의 실제 값을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지 않으면 그걸 어드미서블 휴리스틱이라고 하고 솔루션을 옵티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휴리스틱 펑션인데, 이제 여기서도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진 휴리스틱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 방법에서 베스트 퍼스트를 쓰지 않고 A 스타를 써도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주긴 하는데 A스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휴리스틱보다 그 코스트 텀도 있기 때문에 그 휴리스틱은 굉장히 빠르게 솔루션까지 서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현재까지의 코스트 텀이 더해지기 때문에 서치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됩니다. 실험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항상, 저는 옵티멀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풀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코스트 텀 빼고 휴리스틱만 써서 서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물체를 어떤 순서로 분류할지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로봇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업무를 나눠줘서 누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리디하게 가까이 있는 로봇들, 즉 아이들한 로봇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저희가 신경을 썼던 거는, 만약에 어떤 한 목적지에 연속적으로 물체를 계속 싹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 경우면, 그럼 앞에 있는 로봇이 먼저 가서 이거를 거기다 갖다 놓는 동안 뒤에 로봇은 거기에 일을 못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피지컬하게 오큐파이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웨이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 서치하는 동안 페널티를 줘서 같은 물체를, 같은 클래스의 물체를 연속적으로 분류하지는 못하게 옵션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그린을 소팅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은 또 그린 가서 다른 로봇이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서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코딩도 하고 뭐 다 해서 했는데 이제 너무 바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리딩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멀티 로봇 태스크 플래닝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모션 플래닝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봇들끼리 어떻게 하면 충돌 없이 그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건데, 뭐 왼쪽에 보이시는 두 개는 저희가 이제 회사랑 과제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내용인데, 두 대의 로봇이 이제 큰 물체, 한 손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물체들을 매니플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요 양손 그리퍼 사이에 컨스트레인트를 유지하면서 거리,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이것들이 다 맞아야겠죠. 안 그러면 물체를 놓치거나 물체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면서 모션 플래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수의 로봇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포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을 때 그 경로를, 기존에 만들어진 경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용접을 하는데 그냥 목적지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경로들을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로봇들끼리 서로 누가 얼마큼 먼저 기다려줘야 이거를 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포즈를 넣어주는 거죠. 경로를 지키면서.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을 했었고, 요거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큐로보라고 저희 그 아이작심에 같이 사실 아이작심하고 물려서 쓸 필요는 없는데 하나의 라이브러리인데, 모션 플래닝, 무빗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모션 플래닝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멀티 로봇에 모션 플래닝을 해주는 것들을 지금 계속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뭐 다큐멘테이션도 잘 안 되고 멀티 로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보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대 로봇이 그냥 컴포짓 C스페이스, 그러니까 12차원의 C스페이스에서 플래닝을 하는 건데 굉장히 빠르게 나오긴 합니다. 이거를 무빗으로 풀려고 그러면은 꽤 오래 걸리는데, 이건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하나 끝나면 바로바로 콜을 주는 상황이고, 굉장히 빠르게 모션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요건 이제 저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뭐 다 이제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강화학습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서치를 통해서 패킹, 아까는 제가 피킹 하는 거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패킹도 좀 해보자. 그래서 박스에다가 이제 물건을 꽉꽉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앞으로 들어올 물건들이 뭘지도 모르고 어떤 모양을 가진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유틸라이제이션, 이 박스를, 혹은 뭐 물리환경에서 파레트라고 하죠. 파레트 위에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꽉꽉 채워서 적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싱글 로봇 쪽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멀티 로봇 하려면 당연히 싱글 로봇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기 이제 연세대학교 김민구 교수님이 촉각 센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 계시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홍성원 교수님이라고 비전 AI 하시는 분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 촉각 센서와 그다음에 비전 정보를 이용해서 소프트 디포머블 오브젝트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여기서 이제 그래스핑을 하는데, 이 디포머블 하면 제가 굉장히 예를 들어 프레질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꽉 잡으면은 손상되고, 그렇다고 너무 살살 잡으면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에서 먼저 학습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퓨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결국엔 크로스 모달 어텐션을 통한 레이트 퓨전을 진행하게 돼서 이걸로 이제 강학습에 사용할 스테이트 피처를 뽑아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뒤에 그냥 많이들 쓰시는 SAC를 붙여서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텐션이 그래도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캠으로 좀 찍어보니까는 물체의 부분에 좀 더 어텐션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각 온리, 촉각 온리 이렇게 쓴 것보다 훨씬 더 그래스핑 할 성공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심투 리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때 마침 과제가 딱 끝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환경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진행은 많이 못했었고, 이제 다른 과제가 또 김민규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이 이제 하나 다시 시작하게 돼서 이제 심투리얼 쪽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일본에 있는 회사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인데, 플렉서블 케이블 있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커넥터 리셉터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굉장히 얇은 슬릿에다 끼우는 그런 작업인데, 회사에서 이거를 한번 AI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SAC를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끼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커넥터의 코너와 그다음에 저기 꽂혀지는 리셉터클의 그 위치들을 뽑아내서 세그멘테이션으로 뽑아서, 지금은 좀 더 가벼운 딥랩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유넷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일단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플렉서블, 제가 아까 황보재민 교수님한테 플렉서블 오브젝트 여쭤본 것도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플렉서블 오브젝트들, 플루이드들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아이작심 쪽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만 해도 잘 없어가지고 여쭤봤던 거고, 이걸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맘대로 가다가 학습을 좀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또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제 심투리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게 전시에 아이렉스라고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가 있는데 거기에 나간 거라서 회사에서 바이어가 와서 보는 그런 거라서 실패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이거 못 쓰겠네 하는 거라서 그냥 파인 튜닝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서 이렇게 이 슬라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랜덤한 위치에 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끝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었고, 이제 현장에서 계속 한 3박 4일 동안 돌아갔는데, 제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문제없이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관련된 얘기는 아니라서 저희는 그 모바일 로봇의 내비게이션 문제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컨티뉴스 스페이스 상에서 내비게이션 문제, 태스컬 로케이션 문제도 있고, 요거는 이제 맵이 있어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고, 맵 없이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존 로보틱스에서 스폰서한 대회도 한번 나가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 3,000대, 4,000대까지도 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패스 플래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푸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멀티로봇 쓰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굉장히 중요해서 다양한 시뮬레이터 활용해보고 있고요. 실제 로봇도 이것저것 쓰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딱 3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